남편은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나 돌아오는 주말 부부의 삶. 그것이 벌써 3년째였다. 처음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혼자 먹는 저녁 식탁도, 혼자 보는 텔레비전도, 혼자 끄는 전등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6시 된장찌개 한 그릇과 나물 반찬으로 혼자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 벌써 7시 반.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80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9시가 조금 넘어 불을 끄려던 참이었다. 손이 전등 스위치에 닿기 직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이 시골 동네는 밤만 되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대나무 숲이 우수수 흔들리고 처마 끝에 풍경이 쨍그랑거렸다. 그런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번 소리는 달랐다. 규칙적이었다. 의도가 있었다. 할머니는 전등을 켜둔 채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큰 남자였다.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비친 얼굴. 그제야 알아보았다. 같은 마을,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 가끔 마주치면 목례를 나누는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황스러워서였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안 되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핏기가 없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전화요? 집에 전화기 없으세요? 있긴 한데 고장났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할머니는 그를 계속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급한 일이라면 왜 경찰서나 보건소로 가지 않은 걸까? 이 작은 마을에도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쯤은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자신의 집 창문을 두드린 걸까? 들어오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대화를 이어갔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만 빌려주시면.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가족한테요. 가족. 할머니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옆집 남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저 혼자 사는 사람, 말수 적은 사람, 가끔 밤늦게 불을 켜놓고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급히 연락할 가족이 있다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다. 전화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창문을 조금 열고 수화기를 건넸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절망 같은 것. 아니면 체념. 안 받으시나 보네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전화기를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무언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밤은 깊어갔다.
바람은 여전히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었다. 전등을 끄지 않았다. 그냥 켜둔 채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린 건 바람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 남편은 토요일 저녁에 돌아왔다가 일요일 오후에 떠났다. 짧은 만남이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떠나는. 그게 전부였다. 남편에게 옆집 남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렇게만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얘기를 했다. 공장 일이 힘들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월요일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걷고 있었다. 해가 막 넘어간 시각이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걸음을 옮기다가 멈춰섰다. 돌아보며 말했다. 저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할머니는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급하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게 가족이 아파서요. 연락이 안 돼서 당황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뭐. 대답은 그랬지만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져 있었다. 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마루로 올라갔다. 남자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모습이었다. 들어오실래요? 커피라도 한 잔. 할머니 자신도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무 외로워 보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루에 앉았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왔다. 두 사람은 조금 떨어져 앉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어디선가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먼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됐어요. 가족은요? 멀리 있어요. 더 묻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닫혀 있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남편이 주말에만 와요.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입안에 쓴맛이 번졌다. 남자도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냥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빛이 돌았다. 이해받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밤의 정적만이 흘렀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게 전부였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번에 왜 창문을 열어주셨어요? 밤늦게 찾아온 남자인데. 글쎄요. 그냥 급해 보이셨으니까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울 것 같진 않았어요. 남자는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그날, 그리고 오늘도.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웃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남자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너무 오래 있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남자는 마당을 건너 대문으로 향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또 와도 될까요? 가끔씩.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커피 정도는 언제든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옆집 불이 켜졌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커피잔은 아직 따뜻했다.
그 후로 남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왔다. 항상 저녁 무렵이었다. 마당에서 또는 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짧았던 대화가 점점 길어졌다. 서로의 하루를, 날씨를, 사소한 걱정들을 나눴다. 말수가 적던 남자가 조금씩 말을 늘려갔다. 할머니도 그랬다. 이거 비밀로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웃했다. 왜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이상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읽었다. 조심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녀도 느끼고 있던 것들이었다. 혼자 있는 여자와 혼자 사는 남자가 저녁마다 만나는 것.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누구한테 말 안 하면 비밀은 비밀이잖아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췄다. 개구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서였다. 그게 죄인지 두 사람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시장에 갔을 때였다. 수요일 아침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시장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었다. 사람들이 물건값을 흥정하고 안부를 묻고 별의별 잡담을 나누는 곳. 하지만 채소 가게 앞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건네주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조롱하는 듯한. 할머니는 돈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약국에 들렀을 때 확신했다. 옆에서 약을 사던 아주머니 둘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삭였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리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도 없는데 밤마다 남자를 집에 들인다더라.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 마음이 어디 나이로 되나. 할머니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장바구니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귓가에 그 목소리들이 맴돌았다. 밤마다 남자를 들인다고. 그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마당은 고요했다. 옆집도 조용했다. 남자는 낮에는 나가고 저녁에나 돌아왔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마루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잘못한 게 없었다. 그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다.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다. 가까이 앉은 적도 없었다. 항상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봤다고 했다. 무엇을? 그림자 두 개가 밤마다 마주 앉아 있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모양이었다.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고 무거웠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도 들었구나. 누가 전화했을까? 마을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친절한 척하며 일러바친 누군가. 무슨 소리야? 옆집 남자 집에 들인다며. 밤마다. 그게 뭐야? 그냥 커피 한 잔 한 거라고. 맘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 사람이 외로워 보여서 그랬어.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 보여서. 당신도 외로웠고. 그래.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거칠고 불규칙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해. 알았지? 여보. 알았다고 했잖아.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제야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할머니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집에 불이 켜졌다.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잠시 후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을 걷는 발자국 소리. 마루 앞에서 멈췄다.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러웠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다. 혹시 제가 실례했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자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대문이 닫혔다. 옆집 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커튼을 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시장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도 들렸다. 그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남자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지 않았다. 커튼도 열지 않았다.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토요일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래.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젓가락 소리만 딸깍거렸다. 말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아. 약속해. 약속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집 불이 꺼져 있었다.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면 그냥 불을 끄고 앉아 있는 걸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진실보다 빨랐고 변명보다 빨랐다. 한번 퍼진 소문은 지울 수 없었다. 할머니와 남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 물음 앞에서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외롭다는 말도 그저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밤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무거웠다. 짓누르는 듯했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화요일 아침 비가 내렸다. 가늘고 차가운 가을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남편은 전날 밤 기숙사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오전 10시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 시동 거는 소리.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작은 트럭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짐이 실려 있었다. 많지 않았다. 박스 서너 개와 가방 몇 개. 남자가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남자는 트럭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기 전 잠시 할머니의 집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마치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천천히 마을 골목을 빠져나갔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할머니는 커튼을 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 옆집 남자가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수군거릴 거리 하나가 사라진 것뿐이었다. 그래도 떠나는 게 낫지. 뭐, 그 여자도 이제 정신 차리겠지. 그 나이에 뭐가 아쉽다고 그랬대. 할머니는 마당에서 그 목소리들을 들었다. 울타리 너머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의 대화.
그들은 할머니가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갔다. 아니,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른다. 저녁이 되었다. 할머니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국 한 그릇, 김치, 나물.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입에 넘기기가 힘들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밥상을 치우지도 않고 마루에 앉았다. 옆집을 바라봤다. 불이 꺼져 있었다. 당연했다. 이제 거긴 빈집이었다. 대문도 창문도 마당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빈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다. 이제 그 불빛은 없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장도 보지 않았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끼니를 때웠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편이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냥 벨소리만 듣다가 끊어지길 기다렸다. 토요일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몸이 안 좋았어. 어디가? 그냥 몸살인가 봐.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을 보지는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옆집 사람 떠났다더라. 응. 어디로 갔대? 몰라.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봤다. 옆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비어 있었다. 일요일 오후 남편이 떠났다. 다음 주말에 보자고 말하고 차에 올랐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혼자였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옆집을 바라봤다. 남자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던 목소리.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이야기들.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 날씨,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을개 이야기.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적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 사람은 할머니를 이름으로 불렀다. 할머니도 아주머니도 아닌 진짜 이름으로. 언제였던가. 어느 날 저녁 커피를 마시다가 물었었다.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말하자 남자는 천천히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리고 그 후로 항상 이름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그게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그냥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이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아쉬웠다. 그게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쉬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고 따뜻함을 느꼈다. 그걸로 충분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조용한 비.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옆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다. 익숙해질 것이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에.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게 전부였다. 밤이 되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조용하고 따뜻한.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을 보러 갔고 개들은 짖었고 바람은 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일상만 빼고. 남편은 여전히 주말에만 왔다. 와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자고 떠났다. 할머니도 그렇게 지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다. 시계 바늘처럼 규칙적이고 의미 없이 돌아갔다. 옆집은 아직도 비어 있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없었다. 그냥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집을 바라봤다. 잠깐씩. 아주 잠깐. 너무 오래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금방 시선을 돌렸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5시 반.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가로 갔다. 커튼을 걷었다. 옆집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텅 빈 마당. 아무도 없는 집.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또 혼자 겨울을 나야 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바람이 불었다. 창문을 두드렸다. 똑똑. 할머니는 그 소리에 멈춰섰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처음 그 사람이 창문을 두드렸던 밤. 그때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 열어서 좋았다.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날이 떠오르는 걸까? 할머니는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바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그 사람 같았다.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을 거는 그런 사람. 거실 시계가 6시를 알렸다. 할머니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2사람 분량을 만들었다. 습관이었다.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저녁에 먹으면 됐다.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정치, 경제, 날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음이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켜둔 것뿐이었다.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은 붐볐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흥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필요한 것들만 사서 빨리 돌아왔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식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마을어귀 슈퍼 주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슬펐다. 결국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깃거리였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넣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손질했다. 정신없이 움직였다. 멈추면 생각이 나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그 목소리가,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오후가 되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목도리를 짜고 있었다. 누구 줄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았다. 뜨개질 바늘이 딸깍거리는 소리, 실이 풀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할머니는 불을 켰다. 거실, 부엌방. 모든 불을 켰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였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드라마가 나왔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할머니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아니면 결국 헤어질까? 밤 9시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나야. 잘 있어? 응, 잘 있어. 밥은 먹었고? 먹었지. 건강 챙겨.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너도. 짧은 대화였다. 남편은 곧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하지만 낯설기도 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10시가 되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잠이 오지 않았다. 외로움은 할머니를 벌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남아 있었다. 항상 거기 있었다.
남편이 있을 때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지금도 외로움은 떠나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묵묵히. 그게 더 무서웠다. 벌을 받는 것보다 외면당하는 것보다 외로움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더 무서웠다. 이게 삶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삶인가?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뒷모습. 트럭에 올라타던 모습.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할머니도 나가지 않았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동네에 적응했을까?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혼자일까?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할머니를 감쌌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똑똑.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걷었다. 옆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엔 오래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해져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도 그냥 바라봤다. 빈집을. 그 사람이 있던 곳을. 이제는 없는 그 온기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 똑같은 하루. 할머니는 창문을 닫고 돌아섰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였다. 커피를 탔다. 혼자 마실 커피. 그 사람과 마시던 그 커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따뜻했다. 입안에 맛이 퍼졌다. 할머니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옆에 있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다. 익숙해질 것이다. 다시. 또. 계속. 할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씻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움직였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이 또 불었다. 그 바람이 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젠 열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바람 소리를.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할머니는 살았다. 하루하루를. 외로움과 함께. 그게 전부였다.